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차,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물렁 조직의 질환,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상지에서 우리 어깨 부위의 물렁 조직의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는 발굽관절, 손목, 그리고 하지의 물렁 조직의 질환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첫 번째 발굽관절에서 좀 볼까요? 가쪽 위 관절 융기염.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라트랄 에피콘달리티스 해서 팔굽 관절의 가쪽에 염증이 생긴 거죠. 자, 이런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painful elbow syndrome, 그리고 elbow lateral epicondylitis, 그리고 common extensed muscle의 염증. 자, 이게 다 같은 동의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팔굽 관절 부에 있는 편공동부의 염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염증이 왜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서 이런 원인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와 관련이 있는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원인들을 좀 보면요, 가장 우리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시리아스. 시리아스는 우리 오스페디 쪽의 의사이고, 또 우리 쪽에서 정형의학에 관련된 많은 또 연구들을 한 그런 교수이면서 학자죠. 자, 시리악스는 이러한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원인은, 자, 평공동 근육의 힘줄 부위에, 특히 이음부의 파열이다, 또는 벨리 부분의 파열이다, 또는 기시부의 파열이다, 또는 저 근복 힘살 부위의 파열이다 라고 했어요. 즉 뭐죠? 예, 시리악스는 이런 익스텐서 머슬들의 파열, 외상, 손상, 이런 것이 테니스 엘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는 거죠. 주로 이제 이 평근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이러한 파열이나 부분 파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파열들, 즉 근섬유의 손상이 원인이다 라고 본 거고요. 로머가 있습니다. 로머 역시 로머는 이제 물리치료사고요. 역시 정형의학 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자, 이분은 자, 염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육의 파열이나 손상이 아닌 이 뭐 근막이 되었든 또는 근섬유가 되었든 그 부위의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이 이러한 테니스 엘보를 일으킨다라고 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근육염, 섬유 조직염, 뼈막염. 이 뼈막염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뼈막 부위 부착 부위의 염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이게 팔굽관절 주이기 때문에 활액만염이다, 뭐 또는 관절염이다.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자, 이 원인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치료가 확실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기계가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 부위에 대해서 MRI를 찍어 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세한 파열까지 또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뉴얼 테스트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을 좀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은 테니스 엘보의 주 원인은 조직의 손상이냐 또는 2차적으로는 염증이냐,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진단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견은 뭐 염증이다, 파열이다, 다 뭐예요? 통증과 관련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통증, 방사통, 자결통, 통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력에 약한 올 것이고요. 또 압통, 팽윤, 자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폐엄의 공동 근육들, 위팔의 노근부터 시작해서 긴 노 쪽 손목의 편근들, 짧은 노 쪽의 손목의 편근, 뭐 이런 것 부위에서의 그러한 파열 또는 염증, 자 이런 것들이 테니스 엘보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기계적인 진단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그게 안 됐을 때 우리 물리치료 쪽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코젠 테스트예요. 코젠 테스트는 그냥 테니스 엘보 검사입니다. 이제 가장 확실한 테니스 엘보의 검사법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에 있듯이 팔꿈치를 굽힘하고 아랫팔을 엎치면서 손목 관절을 펴시키면서 동시에 자, 이 검사자는 저항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주죠. 자, 그러면 저항을 주면 당연히 이 편 공동근에 힘이 가해질 거고, 자, 여기에 이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자, 검사자가 요 부위를 좀 촉진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압박동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법이 바로 테니스 엘보 검사법이다. 즉, 테니스 엘보 환자는 이 모션을 취하면 가장 아픔을 느껴요. 자, 이 모션 시에 통증을 느끼면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마우드 3 검사입니다. 가장 간단한 검사죠. 가운데 손가락을 펴할 때 여기에 대한 저항력을 줍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펴의 공동근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모션에서 저항을 줬을 때 약화 또는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뮬 테스트입니다. 이 뮬 테스트는 이 편공동근을 강하게 신장시키는 거죠. 따라서 신장을 시키면서 자, 이 모션 자체도 편근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또 이 모션 시에 저항을 줄 때 역시 편근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검사법이 세 가지예요. 코젠, 마우드 3 검사, 그 다음에 뮬 테스트. 자, 꼭 기억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바로 이 코젠 테스트가 되겠고, 이 모션 자체가 테니스 엘보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치료를 볼까요? 간단하게 치료 보시면 뒷부분에 치료의 원칙이 나옵니다만, 자, 치료의 뭐 대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시리아스 금방 이 근조직의 손상 파열이다라고 했던 시리아스는 자, 파열 후에 이러한 부위의 유착 또 구축 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시리아스는 그 부위의 강한 마찰법이 테니스 엘보의 좋은 치료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거는 급성기 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급성 만성기로 갈수록 우리가 물령조직의 특징이 바로 이제 유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착을 깨트린다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열 치료, 깊은 마사지 역시 치료법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초기에는 냉치료가 기본이 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온열 또는 초음파. 초음파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한 개다, 그죠? 이 물령 조직이 이제 유착이 되고 굳는 그러한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초음파다라고 했습니다. 초음파는 온열과 함께 진동을 통해서 깊숙한 심부 조직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한 조직, 유착이 있는 조직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전기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우리가 엘보에서 볼 수 있는 스페셜 테스트인데요. 뭐 이거는 굳이 여러분 측평이나 다른 이제 진단 검사법에서 했을 텐데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사진에서 나온 것만 좀 잠깐 할까요? 예, 자, 엘보는 우리가 옆쪽에 이제 겨딘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라 코라테랄 리가멘트, 라디알 코라테랄 리가멘트 이렇게 해서 팔꿈치 주위에 있는 그런 인대의 손상 여부를 가려주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리가멘트 인스테빌리티 테스트다. 불안정성 검사입니다. 이 불안정성 검사는 이 엘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목, 무릎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잡고 있는 연부 조직에, 이 물령 조직에 손상 시 올 수 있는 불안정성 테스트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라 쪽에 이 코라테랄 리가멘트 이제 이 부위가 되겠죠. 자, 이 안쪽 부위다, 그죠? 이 안쪽 부위에 있는 얼라 코라테랄 리가멘트의 손상 또는 이 뭐 이완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는 예, 발굽 관절의 발구스 포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면 이 안쪽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으로 이쪽에 있는 리가멘트의 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리가멘트, 즉 라디알 코 리가멘트는 반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그쪽 검사자에서는 당연히 반대겠다, 그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깥에 있는 라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의 불안전성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니스 엘보 금방 했고 골프 엘보는 안쪽이죠. 이 메디알 파트에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 메디알 파트는 주로 이제 손목 관절의 굽힌근들의 기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촉진도 해보고 또 굽힘도 해보고 발꿈 관절, 손목 관절의 굽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티넬 사인. 이 티넬 사인은 모든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그 자극한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또는 자극한 부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를 보는 티넬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엘보에서는 엘보의 오레코노이드 이 뒤쪽 부위로 오레코노이드 뒤쪽 부위를 지나가는 그런 얼러너브를 타진해서 또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통증 유무를 확인하는 저림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티넬 사인이 되겠고요. 자, 요 사진은 5번째, 요 5번째 있는 사진이에요. 프로네이터 테라스 신드롬 테스트입니다. 이 프로네이터 테라스는 우리가 정중신경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 신경의 손상 또는 근육 자체의 손상 시 자, 있는지를 테스트하는데요. 자, 엘보 90도 플렉션에서 이 포함의 프로네이션. 자, 이 90도 굽힌 상태에서 펴과 함께, 자, 엘보의 펴과 함께, 이 앞팔의 프로네이션을 동시에 진행하고 검사자는 여기에 대한 저항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약화, 통증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중재는 이게 뭐 거의 같아요, 그죠? 이 물령 조직의 중재가 거의 같습니다. 초기는 자, 염증을 가라앉힌다, 안정을 취한다. 따라서 자, 이렇게 보조기 냉치료를 통해서 급성기 치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열 치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급성기부터 온열 치료를 적용하는데 자,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하면 되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초음파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헤르츠는 뭐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꼭 이렇게 이제 기억하기보다는 1에서 3 와트 퍼 이 제곱센치에 대한 그 강도를 부위마다 이제 다르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시간도 똑같습니다. 이 부위마다 달라요. 보통 기준은 15분이에요. 15분인데 이렇게 근육이 약하다거나 관절이 약한 부위에는 좀 낮게, 또 근육이 큰다거나 큰 관절에서는 좀 길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보조기 스트랩을 착용을 합니다. 이 스트랩 착용할 때 엘보로 착용하면 엘보의 움직임을 너무 제한을 두죠. 따라서 엘보보다는 밑부분에, 즉 이 편근에 공동근이 부착되어 있는 이 부위에 착용을 하고요. 자, 이 부위가 각종 윤기보다 2에서 3cm 아래에 있는 부위라고 하네요. 자, 이 부위의 착용을 통해서 엘보의 그러한 병번 부위의 압박을 좀 피하고요. 보조기에 힘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윤기보다 약간 아래 부위에 스트랩을 착용합니다. 자, 운동치료 초기에는 등척성에서 시작해서 능동, 뻗침, 그리고 등장성, 저하 운동까지 시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초기에 이제 등척성은 당연히 통증을 야기하지 않는 이 최대 이하의 부위에서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수동과 능동으로 가는데, 역시 운동의 강도가 늘어날수록 환자가 통증을 견딜 만한 정도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벼운 능동 또는 수동 운동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뻗침이나 편 이런 운동을 할 때 모션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완전한 편, 또 손목을 이렇게 완전하게 90도 이상으로 펴는 그런 뻗침 운동. 그래서 그냥 모션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뻗침을 할 때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뻗침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깊은 수평 마사지 아까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요. 유착을 감소시키는데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어느 정도 RM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김과 미끄럼 침 운동, 조인트 글라이딩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시면 72쪽에 이거에 대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뻗침 운동에 대한 사진, 또 저하 운동에 대한 사진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자, 어떤 모션으로 우리가 뻗침을 하느냐, 저항을 하느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가 이제 안쪽 위 관절 윤기형, 이 골퍼 엘보라고 했죠.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손목에서 내려가는 굽힌 근육들, 즉 굽힌 동작을 일으키는 이러한 굽힌 근육들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바로 골퍼 엘보가 되겠고요. 자, 대부분 이제 굽힌 근육들이다, 그죠? 예, 프로네이터 테라스부터 해서 플렉스 카피 라디알리스, 프레스 카피 얼라, 팔마리스, 롱거스. 그래서 이 손목으로 내려가는 굽힌 근육들에 대한 손상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금방 봤던 테니스 엘보와 같이 이 근육들의 파열이냐, 또는 이 근육들에게 일어나는 염증이냐, 이게 이제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상은 이 위치만 다르지 테니스 엘보와 거의 같아요. 그죠? 촉진했을 때의 압통, 또 움직였을 때의 통증, 그리고 그 근육을 늘었을 때도 이렇게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역시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 역시 이렇게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 진단은 테니스 엘보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굽힘에 대한 저항을 줬을 때, 또는 그 부위를 압박했을 때 이러한 통증을 유발한다. 자, 요 모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 팔꿈치 관절을 굽히고 아랫팔을 뒤치면서 동시에 검사자는 손목 관절 굽힘에 대한 저항을 줍니다. 역시
검사자는 발굽관절 안쪽 부위에 촉지를 하고 또 역시 압박을 줬을 때 이부의 통증을 유발시킴으로써 검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션이 금방 테니스 엘보에서 봤던 코젠 테스트와 완전 반대되는 모션이죠. 그래서 이걸 리버스 코젠 테스트, 역 코젠 테스트라고 합니다. 역시 테니스 엘보에서 봤던 밀 테스트가 있었어요. 밀 테스트는 손목 관절을 굽힘했을 때 생기는 통증의 유무를 확인했는데요. 자, 이건 반대입니다. 손목 관절을 펴했을 때 이렇게 이 부위에 통증의 유무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됩니다. 따라서 밀 테스트와 반대되는 모션이다. 역시 이것도 리버스 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예, 치료의 원칙은 테니스 엘보와 거의 같다. 준해서 하면 되겠고요. 예방 관리는 또 역시 반대죠. 굽힘을 제한한다. 굽힘을 할 때 조심스럽게 모션을 취하도록 예방 관리를 취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반복적인 쥐기 동작. 쥐기가 이제 손가락 굽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굽힘에 대한 모션들을 억제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손목으로 좀 내려갈게요. 손목의 협착성, 힘줄, 윤활막염입니다. 구형으로 협착성 건초염. 이 건초염에서 하나 이제 케이스가 바로 디퀘르베 병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 건초라는 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자, 이 막에 염증이 생겨서 어떻게 주위 조직과 붙어버렸다. 그래서 건초에 염증이 생겨서 주위 조직과 붙은 협착성 건초염. 자, 이 협착성 건초염이 어디에? 손목 부위인데 특히 어디에? 예, 엄지손가락 부위에 있는 해부학적으로 예, 이 스너프 박스, 이 코 담배 부위에 생긴 걸 디케르베 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이 과사용이 주 원인이겠죠. 손목, 특히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구권에 소흡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외상이나 기타 다른 세균에 의한 염증도 역시 이런 협착성 건초염의 유발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 부위에 이제 이 파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라디알 파트는 자, 이제 요게 라디알 파트인데 라디알 파트에서는 긴 엄지 벌린근, 짧은 엄지 벌린근의 힘줄이 지나가고 얼라 파트에서는 긴 엄지 평근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긴 엄지 벌린근과 짧은 엄지 평근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검사법 뭐 당연히 MRI 이런 것들이 되고요. 매뉴얼 테스트에서는 휠케스타인 테스트가 대표적인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보시다시피 엄지손가락을 주먹 안쪽에 놓고 어떻게 예, 반대쪽으로 즉 얼라 쪽으로 편의를 시켜서 이쪽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치료 원칙은 당연히 뭐 초기에는 이제 냉치료 안정이 되겠고요. 우리 안정을 할 때는 이렇게 부목, 덧대 또는 보조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거 뒤에 나오니까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손목을 안정화한다. 시간이 지나면 초음파, 파라핀 등 온열 치료를 실시한다. 자, 따라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치료를 보면은 지금 뭐 계속 반복되는 치료법입니다. 이 급성기는 안정을 취하되 특히 이제 엄지손가락, 이 손가락 부위는 우리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보조기 등을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기를 이용해서 안정을 취하고 고정을 해 둔다. 역시 이제 냉치료 하면 되겠고요. 자, 급성기부터 열치료, 파라핀, 초음파 이런 걸 통해서 유착을 방지하고 ROM 증진을 도모를 합니다.
운동치료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트레칭과 수동 능동 운동을 실시를 하고요. 통증이 감소가 되면 주로 강화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예, 통증이 있을 시 OMPT 1, 2단계. 자, 예방 관리는 예, 편의 운동을 제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얼라 쪽 또 라디알 쪽에 편의 운동을 초기에는 제한하는 게 이쪽 부위에 스트레칭 또는 압박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보조기 잘 기억을 합니다. 보조기가 바로 이 협착성 힘줄 윤곽막염, 즉 듀케르 배병에 쓰이는 보조기고요. 자, 밑에는 엄지손가락, 이 듀케르 배병을 일으킨 엄지손가락에 대한 운동법이에요. 자, 스트레칭은 주로 대립 어포지션 포지션에서의 운동, 또 이렇게 손목 인접 관절에 대한 운동, 그리고 근력 강화가 되겠죠. 나중에는 굽힘에 대한 근력 강화가 되고 자,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편의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의 근제 교육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션들은 초기에는 절대 금기다, 그죠? 해서는 안 된다. 편의 운동 초기에는 금기다. 그 다음 이제 기능적 훈련들, 잡기 또는 핑거 스프링, 펴기 이런 기능적 훈련등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방아쇠 손가락, 트리거 핑거입니다. 트리거 핑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방아쇠를 당기듯이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이제 이 걸림이 있다는 그런 게 되겠고요. 자, 이거는 주로 손가락의 굽힘근의 문제예요. 특히 얕은 손가락 굽힘근, 깊은 손가락 굽힘근의 문제인데, 자, 이 굽힘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결절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생기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자, 이 굽힘근에 있는 결절들이 이렇게 생기고, 자, 얘네들이 이제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뒤쪽 부위, 이 텐던의 뒤쪽 부위로 더 커져가는 그런 이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손가락 움직일 때 부드럽지 못하고요. 이렇게 딸가닥 거리는, 즉 우리가 방아쇠를 당길 때 이렇게 걸리는 듯한 그러한 모션이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부위는 우리가 촉진을 하면 만져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촉진 시에 압통 또 결절이 만져지게 됩니다. 자, 주로 호발되는 손가락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손오리뼈 부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우리가 1장에 관절 질환에서 배웠듯이 협착성 힘줄 윤활망염의 일종이에요. 요전에 봤던 이 듀케르 배병과 그 같은 힘줄 윤활망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물렁 조직의 질환들은 대부분 과사형이에요. 어버유스 신드롬에서 나오는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 이제 물렁 조직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고요. 이거 역시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호발한다고 합니다. 자, 치료도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뭐 이런 치료들은 이제 거의 다 아마 이제 외웠을 텐데, 초기의 냉치료, 안정, 그리고 급성기 이후는 우리가 초음파 파라핀을 통해서 유착을 방지하고 RM을 증진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결절이 생기고 이렇게 손가락이 굽힘 형태의 변형이 오니까, 자, 어떤 운동? 예, 굽힘근의 뻗침 운동, 손가락의 뻗침 운동이 급성기 이후에 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 사용을 피하고 자, 따뜻한 물로 마사지 또는 견인도 좋아요. 견인 치료
통해서 일단 이제 이 견인은 뭐 우리가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을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견인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손목 부분인데요. 자, 손목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질환이다, 그죠? 수근관, 증후군, 손목근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카팔 터널, 그러니까 손목에 있는 터널인데요. 자, 이 손목에 있는 터널은 뼈로 이렇게 작은 손목뼈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몸 쪽에는 손배뼈, 콩알뼈, 몸 쪽 부위는 갈고리뼈, 큰 마른 뼈. 자, 이렇게 해서 몸 쪽과 몸 쪽 부위에 이런 그 벽을 쌓고 이 벽 안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터널을 우리가 카팔 터널이라 합니다. 이 부위에 자, 이렇게 많은 연부 조직들이 지나가요. 정중신경, 얕은 손가락 굽힌근, 깊은 손가락 굽힌근, 엄지 굽힌근. 자, 이러한 연부 조직들, 물론 조직이죠. 물론 조직들이 지나가는데, 자, 특히 이제 이 터널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좁아졌다. 그럼 당연히 이곳을 지나가는 이러한 물론 조직들의 압박을 초래하게 되겠다. 자, 특히 이제 이 신경은 작은 압박에도 민감히 우리가 반응, 즉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카팔 터널 신드롬에서 주증상은 바로 이 신경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터널을 좁히는 그런 원인들, 예, 대표적인 게 탈구겠죠. 이 네 개의 뼈 중에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어긋나면 당연히 이 부위에 압박을 초래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 터널의 바로 윗부분은 이제 이 얼라본, 그 다음에 라디알 본이 있는데요. 특히 라디알 본의 프랙처, 이 코레스 골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터널 위쪽을 이렇게 위치해 있는 라디알 본의 골절. 자, 그리고 이 부위도 이제 관절이죠. 손목 관절입니다.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 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활액막염, 그리고 파제 디지스. 이 파제 디지스는 대사성 뼈 질환이에요. 이 뼈가 알 수 없이 막 커져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카팔 터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에 의해서 이런 신드롬이 나타난다. 자, 특히 이제 여기 보면 그림에서 요거 있죠, 요거 하얀색, 이게 손목구를 덮고 있는 손목 가로인대라는 겁니다. 이 손목 가로인대가 역시 뭐 부종이 생겼다거나 또 찢김에 의해서 또는 파열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이 밑으로 지나가는 또 정중신경이나 여러 가지 텐던들의 손상을 입힐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손목 가로인대도 역시 카팔 터널 신드롬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이 손목 가로인대의 문제가 정중신경을 압박하고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이러한 엄지, 집게, 가운데 손가락 또는 손바닥 부위의 감각이나 운동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굽힘도 역시 정중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역시 제한이 올 수 있고요. 물론 조직의 증상 중에 지금 계속 똑같은 증상이에요.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한 후에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대부분 야간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정중신경이 이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자, 손가락에 변형이 나타난다. 어떤 변형이냐? 자, 굽힘에 제한이 오죠. 굽힘이 잘 안 돼요. 굽힘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자, 손의 모양이 원숭이 손의 형태로 변형이 생깁니다. 자, 원숭이 손은 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요게 앞에 핸드라고 해서 그죠? 신물은 뭐 이 사람 손인데 자,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제 굽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이 원숭이 손바닥을 보면 이제 굽힘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펴 있는 상태의 손가락 변형이 나타나더라. 이게 앞에 hand, 원숭이 손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검사와 평가는 이 말초신경, 특히 이제 정중신경에 대한 검사를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테스트로는 자, 카팔 터널을 좀 압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압박을 해서 우리가 정상이면 그렇게 심한 이런 뭐 이 신경의 압박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이런 터널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이물질들이 있으면 이불을 압박을 했을 때 좀 더 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쉽게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퀵 테스트가 바로 팔렌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손등을 붙이고 그쪽 손목을 굽힘하는 그런 자세가 팔렌스 테스트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손목 부위의 압박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서 정중신경의 손상 유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원칙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급성기의 냉, 열치료 이후에 전기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 주사는 물렁 조직이 이제 심할 때 급성기에는 대부분 통증, 또 물렁 조직의 이완 뭐 이런 걸 이유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데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의 인식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부위에 어떤 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웬만하면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덧대, 이 보조기를 이용을 해서 자, 이 부위를 고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조기를 조금 볼까요? 그 다음 장에서 자, 이 보조기는 금방 얘기했듯이 자, 이런 보조기예요. 이 원숭이 손에 대한 보조기인데요. 자, 원숭이 손은 우리가 굽히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의 굽힘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기. 자, 대표적인 게 오퍼넌스 올소시스가 됩니다. 앞에 뭐 베이직 이거는 예,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대립 보조기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가 대립 이 손의 굽힘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손가락의 굽힘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엄지 손가락의 대립 맞섬 작용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보조기는 손가락을 굽히고 특히 엄지 손가락에 대한 맞섬 기능, 이게 어퍼넌스 이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이 올소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퍼넌스 올소시스, 즉 정중신경의 손상 시 나타나는 원숭이 손에 대한 보조기예요.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재를 보면 당연히 중재의 원칙은 손목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손목의 뻗침 운동,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근력 강화를 통해서 그 터널 부위를 완전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치료법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학적 처치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주사, 뭐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하고요. 자, 이게 심하다. 이 시간이 너무 이제 지속돼서 이 정중신경에 어떤 손상이 있다. 주로 이제 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렁 조직의 특징이 바로 주위에 있는 물렁 조직과 이렇게 붙는 유착이라 그랬죠. 그래서 역시 이 정중신경 역시 주위에 있는 그런 텐던과 등등의 물렁 조직과 붙어버리는 그런 유착이 발생될 수 있고요. 따라서 신경 박리술을 시행을 합니다. 떼어내고 좀 깎아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의학적 처치고요. 자, 우리 물리적인 치료, 이제 우리 물리치료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중립 자세에서의 보조기.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고정해준다. 그리고 손가락 모양을 굽힌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보조기들을 사용합니다. 자, 초기 한랭에서 온열 전기 치료로 간다. 자, 혹시나 이제 수술을 했다 말이죠. 그럼 수술 후, 자, 수술 후의 운동 치료는 어떻게 될까? 자, 수술 후 운동 치료는 초기에는 굽힘을 피합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손상을 유발하는 자세는 가장 나중에 강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운동을 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러한 자극을 주는 움직임에 반대, 이 움직임을 통해서 초기 운동을 확보를 한다. 따라서 손가락, 뭐 손목도 가능하면 하면 돼요. 그다음에 완전한 펴 위주로 자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손목 관절, 손가락의 굽힘 강화를 실시를 합니다. 이걸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나누어서 5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여러분 책은 78쪽에 이런 내용들이 소술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하시고요. 하여튼 기본 원칙은 이렇다. 손가락 또는 손목의 펴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굽힘을 하고 결국에는 굽힘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ROM, 특히 악력 굽힘을 강화한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런 그 운동 중에 우리가 이제 정중신경에 대한 그런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 요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터널 안으로 지나가는 게 일단 정중신경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굽힌근들이 지나간다 했죠. 그래서 굽힌근, 텐던에 대한 글라이딩, 그리고 정중신경에 대한 글라이딩 운동 등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다. 자, 텐던 글라이딩에 이 하는 모양이고요. 이게 너브 글라이딩인데 그게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텐던이 움직이면 당연히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너브도 당연히 글라이딩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모양은 비슷해요. 펌하고 굽힘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참고로 그냥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벽을 대고 손목 펴 운동이에요. 자, 지금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 팔꿈치를 펴고 점차적으로 팔을 벽에 대고 이제 올려가는 거죠. 따라서 이 각도가 증가가 될 것이고 더 펴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점진적인 그런 펴 운동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 운동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형도수 치료는 초기는 통증 감소 1, 2 그리고 당김 치료를 포함해서 결국에는 3, 4단계로 ROM 회복으로 진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손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손목에 한 개가 더 있네요. 손목의 자, 안쪽 부분. 자, 손목의 안쪽 부분에 역시 우리가 손목뼈들이 있는데 자, 특히 콩알뼈, 그 다음에 갈고리뼈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역시 물렁 조직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자신경, 자동맥이 이 부위를 지나가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피지폼, 요게 헤마트 이 갈고리뼈죠. 자, 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요 사이를 얼라 너브와 아테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라 너브가 지나가는 이 부위가 바로 가이온 터널이다. 자, 역시 반복적인 사용이 주 원인이 되겠고 또 이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들 또는 이 터널 아래 이제 뭐 지방종 혈정 또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골절 탈구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탈구 그 다음에 관절 질환
이렇게 루마티스 관절 질환도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얼라 너브를 누르고 또는 얼라 아트리를 누르면 자, 이 신경 장애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감각의 소실, 근의 약화, 움직이지 않으니까 위축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자, 이 부위를 똑똑똑 두드려 봐요. 그래서 저림이 심하냐, 통증이 있느냐를 보는 티넬 검사. 자, 티넬 검사는 제가 저번에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말초신경 장애 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나가는 부위를 타진해서 그 부위의 증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손가락이나 다른 물건으로 이렇게 타격을 해서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티넬 검사. 여기는 이제 자신경 티넬 검사가 되겠죠. 자, 치료 초기에는 염증 반응을 위해서 또는 통증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하고요. 시간 지날수록 물리치료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좋은 파라핀 역시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보조기 덧대 보조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얼런너브가 이제 지속적인 손상을 받았을 때 역시 손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따라서 2차적인 변형이 나타나는데 자, 이 자신경 손상 시 나타나는 변형 바로 갈기손 변형이에요. 크라우 핸드 디포미티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조기를 착용한 이제 손인데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굽힘 변형이 나타납니다. 예, 이 굽어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굽어지는 그런 변형이 나타나고 따라서 이 갈기 변형을 억제하고 굽힘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조기가 바로 이 너클 밴드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라우 핸드 디포미티에 사용하는 너클 밴드고요. 나는 전체적으로 좀 더 손을 펴하겠다. 자, 이게 콕업 보조기예요. 주로 이제 콕업 보조기는 이 얼라 신경보다는 라디알 러브 신경 손상 시 이제 위스트 핸드에 이제 축 처짐이 나타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콕업 스프린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클밴드, 이게 콕업 스프린트 잘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신경의 미끄러짐 운동은 자, 여러분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5 그림이니까 좀 참고를 하고요. 예, 반복 사용을 금한다. 그 다음에 후기로 가서 근력 강화를 위해서 탄력과 골무공 운동 등을 시행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물령 조직에 대한 상지 이 부분의 병변이었고요.